오늘은 고향 부모님 산소와 부모님 산소 옆에 묻어놓은 타임캡슐과 자연장 부부형 평장묘에 벌초를 하러 가는 2022년 5월 24일 화요일이다. 나는 2011년 2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고 곧바로 순수 문예지인 한국문학세상가 월간문학세계 신문학성에 정년퇴직 기념수필집 발자국에 실려있는 아내의 생일을 두 문예지에 동시에 응모하여 동시에 당선되어 수필가로 등단을 하였다. 수필가로 등단을 한 후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의 생활수필을 써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페이스북과 5곳의 인터넷 카페에 올리고 나의 글친구 300여 명에게 카톡으로 글을 보내고 있다. 인터넷에 올린 글들을 모아 해마다 2차례 설과 추석 명절에 수필집을 출간하여 지금까지 22권을 출간하였다. 수필집 출간 횟수가 늘어날수록 고향 부모님 산소 옆에 나의 타임캡슐을 담아 묻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내가 영천여자중학교에서 정년퇴직을 하던 해에 영천여중 제49회 졸업생들에게 타임캡슐을 묻어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다. 영천여중 타임캡슐에 제49회 졸업생들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취업이 되었을 무렵인 31살이 될 자기에게 쓴 편지와 중학교 때 입었던 교복과 학용품, 중학교 때 즐겨 먹었던 과자봉지까지 타임캡슐에 담아 교무실 앞 화단에 묻어 놓았다. 타임캡슐 개봉일은 2026년 2월 1일 낮 12시다. 2019년 중국 우한에서 발병한 신종 코로나가 2020년 1월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첫 확진자가 나타났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대구에 2020년 2월에 31번째 확진자가 나타나면서 대구 경북에 하루에 수백 명씩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나서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었다. 그 기간을 이용하여 부모님 산소 옆에 타임캡슐 묻을 준비를 하였다. 타임캡슐에 보관할 자료들은 내가 출간한 18건의 수필집, 연메일의 발자취 파일, 작은 컴퓨터로 가는 외장하드이다. 연메일의 발자취 파일에는 413점의 나의 교육자료와 아버님이 물려주신 12점의 자료들을 담아 놓았다. 외장하드에는 내가 쓴 1476편의 수필과 타임캡슐에 담아놓은 425점의 자료들을 찍어놓은 사진과 내가 모아놓은 사진과 동영상들을 저장하여 놓았다. 타임캡슐에 보관할 자료들의 정리가 끝난 후 인터넷으로 타임캡슐과 타임캡슐을 100년간 안전하게 보관하는 휴무관, 표지석, 와비를 구입하면서 우리 부부가 즐겁고 행복한 인생 여행이 끝나는 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자연장 부부형 평장묘도 함께 구입하였다. 그리고 2020년 5월 3일 일요일에 고향 부모님 산소 옆에 타임캡슐을 묻으면서 자연장 부부형 평장묘까지 함께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2021년 식목일 무렵에 부모님 산소와 타임캡슐 앞면을 제외한 양옆면과 뒷면에 35포기의 황금칙백을 사다 심었다. 2020년 추석 무렵에 오촌 조카가 벌초를 한번 하니 추석 전에 풀이 너무 많이 우거졌다. 그래서 추석 전에 한 번 더 벌초를 하기 위하여 대구 시내에 있는 공구상해에 가서 벌초기를 사서 2021년 6월 25일에 벌초를 내가 미리 한 번 더 하고 추석 때 다시 벌초를 하니 산소가 깨끗하였다. 2021년에 심어놓은 35포기 황금칙백 중에서 11포기만 살고 24포기는 2021년 날씨가 너무 가물어서 잎이 누렇게 변하였다. 그래서 2022년 식목일 무렵에 잎이 누렇게 변한 황금칙백 사이사이에다가 24포기를 사다 심어 놓았다. 그리고 2차례 새로 사다 심어 놓은 황금칙백 24포기에 물을 듬뿍 주었다. 나는 매일 오후 3시에 MBC 방송국 뒤편에 있는 산에 올라가 만보를 걷고 있다. MBC 방송국 정상으로 올라가 반환점인 범어배수지까지 걸어가 범어배수지 위에 만들어 놓은 공원을 2바퀴 돌고 다시 돌아온다. 그런데 5월 중순에 수성구청에서 범어배수지 공원에 자라고 있는 풀들을 제거하는 벌초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고향 부모님 산소를 찾아가 벌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지난주에 집사람이 MBC D산에 운동을 다녀오더니 고향 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가자고 하였다. 그 말을 듣고 지난주 화요일인 5월 17일에 고향 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런데 막내 아들로부터 KBS 방송국에 있는 스시 하나에서 해초밥 점심 식사를 하자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고향 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하는 것을 일주일 뒤로 연기를 하여 5월 24일에 가기로 하였다. 그래서 어제 오후 운동을 다녀온 후 마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은 자가용을 집으로 몰고 왔다. 그리고 자가용 뒤트렁크에 내일 고향 부모님 산소에 가서 벌초할 벌초기와 황금 칡백에 물을 주기 위하여 물통 2개를 실어서 우리 집 앞 큰 도로에 주차를 하여 놓았다. 오늘은 고향 부모님 산소에 벌초를 하고 산소 둘레에 심어놓은 황금 칡백에 물을 주기 위하여 가기로 한 2022년 5월 24일 화요일이다. 오늘 또 새벽 4시 30분 모닝콜 소리에 잠을 깬다. 주방에 있는 보온 물통을 들고 서재로 간다. 꿀에 절인 생강과 홍차가 들어간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고 15년 전 간이식 후 내가 직접 개발한 온몸 운동을 책상과 의자를 이용하여 실시한다. 오늘은 온몸 운동의 각 종류별로 절반씩만 하고 마당에 나가는 것도 생략한다. 요사이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부모님 산소에 일찍 가서 시원할 때 벌초하기 위하여서다. 새벽 온몸 운동을 절반씩만 하고 나니 5시 15분에 온몸 운동이 모두 끝이 난다. 집사람도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고향 부모님 산소에 가서 아침 식사할 밥을 준비하여 놓았다. 새벽 온몸 운동이 끝난 후 부족한 준비물들을 더 준비하여 자가용으로 나간다. 5시 45분에 고향 부모님 산소를 향하여 출발한다. MBC 방송국 내거리를 지나 청구고등학교로 올라가 동신교에서 신천대로로 들어간다. 신천대로를 달려 북대구 IC로 들어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려가다가 중앙고속도로 길을 바꾸어 달려간다. 천평을 지나 가산터널을 통과한 후 졸음쉼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집에서 준비하여 간 커피를 한 잔 마시려고 가방을 꺼내니 가방이 흠뻑 젖었다. 보온물통 속에 커피가 뚜껑을 똑바로 닫지 못하여 밖으로 흘러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온물통에 조금 남아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다시 안동을 향하여 달려간다. 군의휴게소를 지나자 의성IC가 나온다. 의성IC에서 빠져나와 도리원에서 의성안개 방향 4차선 국도로 들어간다. 안개 방향 국도에 차도 별로 다니지 않고 길도 좋아 운전하기가 편하다. 곳곳에 무인 카메라가 있고 신등이 있어서 빨리 달릴 수가 없다. 의성다인 졸음쉼터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다인 바로 옆에 있는 나의 고향 예천 지보면으로 달려간다. 다인을 지나 예천군 부양면으로 가는 갈림길 있는 곳까지는 국도로 길이 좋으나 그 다음부터는 왕복 2차선 옛날 도로로 길이 좋지 않다. 낙동강에 있는 풍지교를 지나니 나의 고향 지보이다. 풍지교에서 지보면 소재지 뒤편으로 난 왕복 4차선 도로를 달려간다. 지보면 소재지를 지나니 왕복 2차선 구 도로를 달려가다가 어신초등학교 정문에서 경북도청으로 가는 새로 만든 왕복 4차선 국도로 들어간다. 갈동이란 동네에서 경북도청으로 가는 국도에서 빠져나와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뒷길로 들어간다. 부모님 산소로 올라가는 산길을 달려 부모님 산소 뒤편에 있는 농망에 주차를 하니 7시 30분이다. 대구에서 5시 45분에 출발하여 고향 부모님 산소까지 오는데 1시간 45분이 걸리지 않았다. 자가용에 실어놓은 불초기를 메고 남해 밭 아래에 있는 부모님 산소로 내려간다. 부모님 산소에 내려오니 타임캡슐에 풀이 없고 부모님 산소에만 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부모님 산소만 벌초를 하면 될 것 같다. 벌초기를 내려놓고 집사람이 준비하여 온 아침밥으로 아침 식사부터 한다. 산소 앞 벌판을 바라보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셔가면서 아침 식사를 하니 밥맛이 더 좋은 것 같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사과를 먹은 후 보온 물통에 조금 남아있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부모님 산소에 벌초할 준비를 한다. 벌초기에 손잡이 대를 조립한 후 벌초기에 시동을 건다. 어제 페이스북과 5곳의 인터넷 카페에 지난해 벌초한 그린 고향 부모님 산소와 탄개술의 벌초, 지보 참어마을에서 한우, 거새우, 치맛살, 훈민정음 백지란 글을 올리면서 벌초기 조리과 시동 거는 공부를 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쉽게 조립을 하고 시동을 건 후 벌초기를 메고 8시부터 부모님 산소 뒤편부터 벌초를 시작한다. 원래는 지난해보다 한 달 일찍 벌초를 와서 그런지 벌초기에 길게 자란 망초 같은 풀이 감기지를 않아서 벌초하기가 쉽다. 산소 뒤편 벌초기가 끝난 후 산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앞면을 벌초한다. 산소 앞면은 뒷면과 다르게 잔디들이 길게 자라서 있어 벌초하기가 쉽다. 산소 앞면과 뒷면의 벌초가 끝난 후 산소 옆면과 아버님 산소와 어머님 산소 사이를 벌초한다.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산소봉을 벌초를 한 후 타인캡슐을 뒤편에 길게 자란 쑥들을 벌초하고 황금 측백나무와 나무 사이를 벌초를 하면서 벌초기가 모두 끝이 난다. 벌초를 마치고 나니 9시 20분이다. 벌초를 하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렸다. 휴식을 취하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쑥떡과 과일, 견과류로 새참을 먹은 후 차가용에 실려있는 물통 2개를 가지고 내려와서 산소 옆에 있는 모내기를 한 우리 논의 물을 물통에 담아와서 한근 척벽에 물을 준다. 논의 물이 적어서 고를 타서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바가지로 물통 2개에 10번씩 퍼담아 물통을 들고 한근 척벽으로 간다. 지난해인 2021년에는 한금측백 35포기를 사다 심었다. 지난해에도 날이 너무 가물어 24포기잎이 누렇게 변했다. 그래서 올해 식목일에 다시 24포기를 사서 누런 한금측백 사이사이에다 심어놓았다. 올해 식목일에 새로 심은 24포기에만 물을 3차례 듬뿍 준다. 올해 식목일에 한금측백 24포기를 새로 심고 4번째로 물을 주고 있다. 첫 번째는 나무를 심은 날 물을 듬뿍 주었다. 두 번째는 산소에 잔디만 자라고 풀을 죽이는 파란들이라는 풀약을 치러와서 듬뿍 주었다. 세 번째는 처오초 낮에 장례식에 참석하였다가 대구로 가는 길에 한근측벽에 물을 주었다. 오늘이 4번째로 물을 주고 있다. 원래 심은 한근측벽은 물을 자주 많이 주었기 때문에 무럭무럭 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다. 황금측백 산소 앞면을 제외한 옆면과 뒷면에 심는 이유는 20년 전에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후에 부모님 산소 앞에 향나무와 연산농 황금측백을 사다 심어 놓았다. 그 중에서 황금측백은 자기 스스로 나무 모양을 예쁘게 잡아가면서 멋지게 자라고 있다. 그러나 연산농과 향나무는 저멋대로 높이 자라서 부모님 산소를 막고 있었다. 한근측백에 물을 3차례나 듬뿍 준 후 부모님의 상석과 타임캡슐의 표주석 와비를 닦기 위하여 물개를 씻어와서 와비를 닦기 전에 와비의 글을 읽어본다.